대전 동포 언론사 협회 화이팅! 화이팅! 대한사랑 화이팅! 아유. 대마도 화이팅! 예 됐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대마도 탐방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대마도 체북단에 위치한 한국전망소와 왕인박사 현창비를 살펴보겠는데요. 모두 대마도가 한국과 일본 간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연결고리였음을 잘 보여주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망소엔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을 반영한 팔각정이 있는데요. 서울 탑골공원의 정자를 모델로 1997년에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대마도 여행 시 필수 방문 코스이기도 한데요. 한국과의 역사적 연관성과 아름다운 경치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전망대 내부에는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전시관이 있습니다. 관련된 안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 전시관 바닥엔 한국과 일본의 가운데 대마도가 위치하도록 지도를 상징적으로 그려놓았네요. 한국전망소는 일본의 나가사키 현스시마시 와니우라에 위치한 전망대로 한국과의 근접성을 실감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전망대에서는 날씨가 맑은 날 부산과 거제도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며 특히 밤에는 부산의 불빛이 선명하게 관측됩니다. 대마도 날씨가 좋은 날엔 거제도와 부산 고층 아파트 단지까지 보일 정도로 가깝습니다. 전망대 주변에는 1703년 조선의 역관사 일행 113명이 대마도로 향하던 중 풍랑으로 인해 전원 사망한 사건을 기리는 조선국 역관사 순난지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103년에 여기 조난당해가지고 돌아가신 그 통신사분들 오신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걸 추모한. 오셨는데 왜? 예. 도로를 뛰어보면 얘네들이 방파대에 가납니다. 그래서 방파대에서 파도 이렇게 치고 하더라도 여기 항상 잔잔한 바다. 그 다음에 양식은 뭐냐면 이게 진주 양식이죠. 왕인박사 현창비로 왔습니다. 이 비석은 일본 나가사키 현스시마시 와니우라에 위치한 기념비로 백제의 학자인 왕인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7년에 세워졌습니다. 일본의 고대 역사서인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따르면 왕인박사는 4세기 후반 일본 오진왕의 초청을 받아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천자문과 논어를 전파하여 일본 학문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와니는 지금 현재는 한자로 악자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우라는 포구의 토자를 써요. 근데 이제 완이라는 그 명칭이 악어인데 악어가 있는 포구와는 좀 이상하잖아요. 일본에 악어가 자생하지 않습니다. 악어가 없어요. 근데 포구의 이름에 왜 악어가 들어갔을까요? 이게 나중에 메이지 유신쯤 돼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와니가 다른 거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니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일본의 문명을 전해준 기록상 제일 첫 학자 그분이 바로 왕인박사잖아요. 왕인박사. 그 왕인박사가 일본어로 와니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와니 포구예요. 그러니까 와니께서 백제에서 왕인박사에서 오셨을 때 내린 곳이다. 그게 전해지는 곳이 와니우라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남아있다라는 거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추정을 해서 일본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어가 자생하지 않는데 악어 포구라는 건 이상한 거거든요. 얘네들이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 악어라는 거 자체, 그 완이라는 발음 자체가 그 왕인박사를 뜻하는 거다 해서 여기에도 지금 현창비를 모셔놨고, 그 다음에 큐슈에도 있어요. 큐슈에 사가현에 가면은 거기가 요시노가리 유적이라 그래서 일본 최대 야요이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 일본의 청동기가 막 유입됐던 그 시기에 최대 유적이 있습니다. 마을 유적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와니우라가 똑같은 데가 또 있어서 거기도
이제 왕인 박사께서 여기를 거쳐서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그 나라 쪽으로 오셨을 거다라는 지금 추정으로 그렇게 현창비를 해놓고 거기는 또 이제 공원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왜냐면 그 뒤에 왕이를 모시는 신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명이 있고 신사가 있었다는 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지역민들이 그거를 전승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사가형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그거를 대대적으로 해놨고요. 저희가 역사서를 보면은 왕인 박사께서 일본에 뭘 전해주죠? 노노와 천자문. 네, 노노와 천자문을 전해주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야, 그 시대 천자문 없었는데?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 연구 결과 그 시대에 전해줬던 천자문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하늘천 따지 건물현 누르와 이 천자문이 아니고 그 전에 종효라는 분께서 쓰신 천자문이 존재했다. 그래서 그 천자문을 전해주었을 것이다 라는 게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록에 있는 그 왕인 박사께서 오셔가지고 일본의 노노와 천자문을 전해줬다는 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왕인 박사가 왜 일본 역사에 중요하냐면 여기에도 적혀 있는데 일본의 나라에 가보신 분? 나라 아무도 안 가보셨어요? 네, 나라에 가면 꼭 가시는 데 있죠. 우리 조상님들이 세우신 동대사, 일본 뭐 동아시아 최대 이제 동물이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동대사가 있던 그 지역이 왕인 박사의 후손들이 살던 집성촌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가 다 왕이 시족이 살았어요. 대대로. 그게 여기에도 지금 적혀 있는데 원래 이제 일본에서 지금 고사기라든지 일본 서기에서 쓸 때는 화이 또는 뭐 이것도 화이죠. 이렇게 써놓고 왕이라고 읽고 이게 왕인 박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가면은 신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왕이 시모 신사라고 이걸 비롯해 가지고 나라에 가면요 그 왕이의 흔적이 굉장히 많고 동대사 바로 옆에 카스가 대사라 그래가지고 후지와라 가문이 모시는 굉장히 큰 신사도 있는데 거기도 왕인 박사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일본 내부에 왕인의 후손이 지금 남아있는 게 확인된 것만 해도 50개의 시족이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시족이 일본에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그 이름을 쓰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한일 우호 관계를 이제 이야기할 때 결국은 이제 국제관계가 좋으면은 항상 이제 거론되는 게 이제 왕인 박사의 이야기가 거론이 됐고, 뭐 저희가 역사적으로 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광개토 대왕께서 이제 400년에 이제 종발성을 쳤을 때 이제 거기가 지금 여기 요 근처로 이제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 지나가는 길목으로서 왕인 박사가 그 여기를 넘어올 때 충분히 그 올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인 박사가 여기를 통해서 갔다는 걸 보면 하여튼 이것이 그 한반도와 일본의 중요한 경유지였다는 것은 확실하네요. 예. 광개토 대왕도 이 길로 왔을 가능성이 아주 크네요. 그래서 왕인 박사 왕이 왕치는요? 제가 이것저것 공부를 해본 결과 왕인은 성이 아니고 어떤 집단을 얘기하는 그 단군하면 우리는 옛날에 단군 왕검 이제 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단군이라는 게 또 왕의 명칭이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그 어떤 귀족 집단 공부한 그 집단의 그 명칭 그들의 수장을 뜻하는 이름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개인으로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왕족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왕족. 중국에 그 왕씨가 많은 이유가요. 왕족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왕을 성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다 달라요, 뿌리가. 그 환단거기를 보면 이 인자를 쓴다는 게 또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망을 받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쓴다라는 이제 또 기록도 있고 이제 환인이라든지 이제 왕의 이제 명칭으로도 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라는 것도 용어를 썼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쓰는 박사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뜻하고? 같아요. 이 박사라는 것은 아주 중국에서 한무제 때부터 그 전문가, 오경 박사, 그 노노 박사, 뭐 서경 박사, 시경 박사
그런 박사라는 말을 썼어요. 전문가를. 이게 아주 부산에서 오는 경일주였네요. 이야기 꽃을 피우는 거. 내년이 이제 사실 한일 협정 이제 60주년이라서 그래서 이 한일 교류사가 이제 상당히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왕인 박사를 통해서 그 단초가 이제 마련이 되는 거고 단서가 마련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왕인을 설명하는데 그 인자에서 그 한인 그러니까 그 황국 시대의 그 한인 천재의 그 인이 이렇게 같이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왕인 박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이런 계기가 있습니다. 이곳 와니우라라는 지명은 왕인 박사의 일본식 이름인 와니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처음 도착한 항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는 왕인 박사의 일본 도착과 학문 전파의 시작점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마도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한일 교류의 역사를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유적지가 되겠네요. 대마도의 한국 전망소가 두 나라의 물리적 인접성과 외교사를 기념하는 장소라면 왕인 박사 현상비는 일본과 한국 양국의 학문과 문화 교류의 깊이를 나타냅니다. 두 곳 모두 한일 관계의 긍정적 유산을 강조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상징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3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